자,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 부분 보실게요. 이번 장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요. 거기 중에서, 어, 이번 학습 목표는 운영체제의 기능과 목적을 이해하고,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와 각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체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요. 운영체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윈도우 파일 시스템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책에서는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빈약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서 또 추가적으로 그림 파일 같은 것을 다운받아서 어, 작업한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서 파일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의 부팅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참고로 추가적으로 MBR과 GPT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책의 교재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요. 추가로 보충 설명이 진행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개념은 여러분들 운영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윈도우 2012 서버, 윈도우 10, 윈도우 7,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윈도우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뭐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그래픽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리눅스 기반에서는 GUI 환경을 뭐 요즘에는 일부 환경을 지원하기는 하는데요. 전면적으로 뭐 그래픽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기억장치, 뭐 그다음에 프로세서는 뭐죠? CPU. 그다음에 뭐 입출력 장치, 이런 장치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자가 바로 운영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뭐 기억 장치에도 접근하고 프로세서에도 접근하고 입출력 장치, 정보 네트워크 등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에게 매개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을 이제 보시면 사용자 명령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요. 이건 뭐죠?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관리자, 장치 관리자, 파일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메모리 관리자, 이런 관리자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서브 시스템 관리자, 즉, 얘네들이 이제 서브 시스템 관리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브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자들의 기능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메모리 관리자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요청의 적합성을 점검을 하고 적합한 경우 할당된 메모리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은 특정 프로그램들이 실행하기 위해서 메모리 할당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각각의 프로그램들에게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고 각각의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고 A에 할당된 메모리 또 B에 할당된 메모리가 존재하겠죠. 그 A와 B가 서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들까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각 A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메모리를 회수하고요. B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이 종료가 되면 또 B에 사용된 메모리를 회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관리자는 명령어들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작업 스케줄링 사용자의 작업 요청 수용 또는 거부 이런 건데요. 이건 즉 뭐냐면은 CPU를 만약에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CPU가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 스케줄러에 이제 작업 프로세서를 사용할 명단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쭉 들어가 있어서 이제 A 프로그램이 먼저 뭐 프로세서 사용해
B 프로그램이 사용해. 그 다음에 누구 빠져나가면 그 다음 어느 프로그램이 사용해. 이런 형태로 해서 프로세서를 CPU의 사용 점유를 관리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프로세서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 장치 관리자는 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버, 모뎀, 모니터 등 그 컴퓨터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존재하잖아요. 그 시스템 내의 모든 장치를 그러니까 장치를 프로그램에 할당 또는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치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관리자. 파일 관리자는 파일에 접근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러니까 이제 특정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파일이 존재할 때 A라는 사용자가 이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 폴더에 접근해서 그 해당 파일을 읽을 수만 있는지 읽고 쓸 수 있는지 또는 수정까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파일 관리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탐색기에 들어가서 파일을 파일 속성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서버 제가 서버를 띄워놨는데요. 서버에 만약에 접근해서 이렇게 보시면 C 드라이브에 만약에 이제 윈도우즈 뭐 이런 폴더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속성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속성창에 뭐 보안 요런 게 보이죠? 여러분들, NTFS 파일 시스템은 이 보안을 설정할 수 있고요. 특정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권한을 이제 관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윈도우 화면을, 공유 화면을 안 보여드렸네요. 음. 자, 여기에서 이제 그 2012 서버에 접속한 화면인데요. 여기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여기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 누르면은, 보안 탭이 존재하죠. 이 보안 탭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유저나 그룹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두 개 모양이 있는 거는 그룹에 속하고, 사람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은 유저에 속하고 뭐 그런 건데요. 그 각각의 그 사용자나 그룹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할당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읽기 및 실행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수정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NTFS 파일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 윈도우 7이나 10, 그 다음에 윈도우 서버들은 다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안 탭이 존재하는 거죠.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FAT이나 FAT32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도 보안 설정이 가능한 것은 NTFS 파일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파일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부분은 드렸나요? 네트워크 관리자는 CPU, 그 다음에 메모리, 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버, 모뎀, 모니터 같은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의 역사 부분을 한번 보면요. 도스 1.0, 2.0, 80년대이죠.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윈도우는 85년도 이후에는 윈도우 1.0부터 3.0까지 90년대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3.1은 92년도에 출현을 했고 그 뒤에 윈도우 95, 98, 윈도우 미, 그 다음에 XP, 비스타, 7, 8,
10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는 데스크탑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버전으로 해서 윈도우 NT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NT 서버가 19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99년도쯤에 윈도우 NT 3.51 버전이랑 4.0 버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윈도우 NT 4.0은 96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서버 계열로는 이런 운영체제들 윈도우 서버 2000, 2003, 2008, 2012, 2016, 현재는 2019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 2012 서버, 윈도우 10 이렇게 그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윈도우 10, 서버 모드에서는 201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구조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윈도우 구조가 여기 링 형태로 해서 제시된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응용 프로그램은 뭐죠? 사용자 모드에 이쪽이 사용자 단위죠. 유저 모드, 유저 단위고요. 그래서 유저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거고 유저는 직접 여기에 그 아래에 단에 접속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는 유저 모드 단이고요. 유저 단이고 유저 모드. 그 다음에 각종 관리자, 마이크로 커널, 할, 하드웨어 얘를 포함해서 이 네 개는 커널 모드에 속합니다. 하드웨어, 할, 마이크로 커널, 그 다음에 각종 관리자까지 커널 모드에 속하고요. 커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공 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터럽트를 처리한다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띡 눌렀어. 그러면은 어떤 특정 반응을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키보드를 ESC 키를 눌렀어. 이런 것들이 다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안에 할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여기 안에는 그 아랫단에는 하드웨어가 존재하잖아요. 하드웨어가 존재하는데 이 하드웨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든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옛날에는 이 하드웨어에 새로 만들어진 하드웨어의 정보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어야지 그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할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하드웨어의 윈도우의 표준 값을 제시하고 그 하드웨어에 대한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드라이버 개발자는 단순히 이 표준 값을 알면 표준 값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가 없도록 표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인데요. 즉 드라이버의 표준,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표준 값을 제시한 것, 그것이 바로 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런 그림으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한번 윈도우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위에 부분, 요 선이 그어져 있는 위에 부분은 사용자 모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이 사용자 모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랫단, 이 바로 커널 모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커널 모드에 속한다고 했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부분이 사용자 모드에 속한다고 했고요.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처음에 16비트 응용 프로그램 해서 사용자가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그 아랫단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NTVDM, 얘는 뭐냐면 Virtual Domain, Virtual DOS 머신 해서 가상 도스 머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아랫단에 이게 뭐 명령 프롬프트 같은 거 있죠? 검은 창.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아랫단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서브 시스템들이 존재해요. 서브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 다 서브 시스템들이거든요. 서브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거기 서브 시스템 안에는 대표적으로 윈도우 32 서브 시스템이 있고요. 윈도우 32 서브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32비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역할, 그 다음에 뭐죠? 커널을 지원해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포식스 서브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포식스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기반 표준 운영체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서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윈도우 32, 그러니까 윈도우 시스템에서 뭐 리눅스 서버, 유닉스 서버를 돌린다든가 뭐 다른 운영체제를 돌릴 때 지원하는 것처럼 이 포식스는 유닉스 계열의 그 운영체제가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보안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때 데이터를 보호해주거나 또는 운영체제가 제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뭐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32 서브 시스템이 이제 누구를 돕는 거죠? 얘네들 이제 커널 모드를 돕는다고 했는데요. 커널 모드에서 보시면 입출력 관리자, 개체 관리자, 보안 참조, 모니터 관리자, 그죠? 보안 참조 SRM 아까 배웠죠? 보안 참조 모니터 매니저예요. 그래서 보안 참조 관리자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자, 로컬 프로시저 호출 관리자, 그다음 가상 메모리 관리자, 기타 관리자, 그래픽 장치 관리자, 이런 관리자들이 존재해요. 원래는 커널이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이 커널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역할들을 모두 커널이 다 담당을 했었는데, 윈도우 운영체제가 발전을 하면서 각각을 이제 커널에서 하던 일들을 다 쪼개가지고 각각의 관리자를 두고서 그 관리자들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커널, 즉 커널의 아주 핵심 부분만 남겨둔 거죠. 이것을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 커널이 하드웨어와 통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할 부분은 하드웨어 뭐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하드웨어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표준값을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표준값 제시해가지고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표준값을 제시해서 그 표준값에 윈도우 표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그 하드웨어가 장착되는데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윈도우 이제 이 관리자들을 이렇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얘네들 요 관리자들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입출력 관리자는 시스템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객체 관리자는 파일, 포트, 프로세스, 스레드 등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프로세스는 뭐죠?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용자가 운영체제에 로그인을 했어. 그럼 그것도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스레드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즉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됐고 거기 안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된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드 프로그램을 띄웠다. 근데 워드 프로그램 띄웠는데 실행하는 거가 이제 뭐죠?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취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작성하는 부분
하나의 작성하는 부분이 하나의 스레드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또 취소하는 부분도 하나의 스레드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것이죠.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보안 참조 모니터 관리자 혹은 보안 참조 관리자, 얘는 SRM, 아까 우리가 배웠던 SRM 있죠? 인증 엘사 거기 시스템 맨 밑에 SRM이 존재했었죠? 그 SRM은 보안 참조 모니터 인데요. 그 SRM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SID를 생성하고, 그죠? 그 사용자 계정에, 그죠? 운영체제 안에서의 유일한 값을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것들의 접근 권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감사 메시지를 생성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데이터나 시스템 자원의 제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자는 스레드를 생성하고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관리하는 거는 스레드를 생성하는 역할들, 뭐 처리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컬 프로시저 호출 관리자, 얘는 뭐냐면 프로세스 간의 장치가 이제 프로세스 간의 장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관리자. 가상 메모리 관리자는 램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거나 가상 메모리의 페이징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램은 메모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상 메모리를 추가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를 마치 메모리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 가상 메모리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정 부분을 데이터를 읽는 단위는 페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데 페이지라고 하고 그 읽기 단위로 만드는 것을 페이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메모리에 띄워지고 내려지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가상 메모리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픽 장치 관리자 부분은 화면에 선이나 곡선을 그리거나 폰트 등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기타 관리자는 캐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PNP, 플러그 앤 플레이죠. 얘를 관리하거나 여러분 PNP는 뭔가요? 만약에 내가 USB를 꽂았어. 그럼 자동으로 탐색기에서 USB가 인식이 되죠. 또는 마우스를 꽂았어. 그럼 마우스가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인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플러그 앤 플레이. 플러그를 꽂자마자 플레이 되는 거. 이게 뭐죠? 플러그 앤 플레이, PNP 관리. PNP이고요.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전원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